그동안 벤투 감독이 좀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번 A매치에는 좀 실험을 좀 많이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백 실험을 해봤고 백승호 선수도 항상 사람들이 왜 안 나와? 안 나와 했는데 이번에는 볼 수가 있었어요. 박찬하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던 것이 변화의 속도가 확실히 빠르게 느껴질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씩 차근히 가고 있고 그리고 벤투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파울로 벤투 감독은 철저하게 자신이 카타르 월드컵에 1차적으로 대한민국을 진출시켜 놓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성적을 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단계가 어떤 과정을 거치건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구상 속에 있는 틀 안에서 팀을 차근히 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대표팀 경기가 또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느끼기에는 이 팀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지? 이 팀이 뭔가 변화가 없는 팀 아니야? 그리고 이 팀은 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팀은 분명히 발전해가고 있고 속도가 느리지만 다음 단계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수들이 익숙함을 느끼는 시스템이라든가 포메이션 자체도 있고 적응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호주전에 사용을 했었던 3백 같은 형태도 네.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완성도가 아주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차 예선에 돌입을 했을 때 상대가 우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요소,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주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 우리 스스로도 3백을 저는 2차 예선이라든가 또 뭐 다음 예선, 3차 예선 건너가더라도 꽤 우리가 플랜 B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것은 파울로 벤투 감독이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그 전에도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아마 아시안 무대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더 어렵네, 더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스리를 사용을 할 때는 뒤쪽에 그래도 수비 숫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상대에게 철퇴 맞고 당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3백을 어느 정도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완성도를 뭐 계속 높여 가겠지만 계속해서 다듬어서 좀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1-3-2 형태는 확실히 선수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고 감독이 원하는 바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는 계속 유사한 선수들을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지만 저는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판에 한 틀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찍어내다가 그 위에 프린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색깔도 염색도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에 판 자체가 없었잖아요. 월드컵 이후에 우리가 월드컵 직전에 월드컵 거치면서 우리가 그런 틀 자체를 갖춰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틀이 갖춰졌다는 점에서는 거기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다만 선수들의 실수는 좀 줄여야 되고요. 네, 여전히 실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3백이랑 4백이랑 변화를 할 때 선수들이 실수가 많다.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랬는데 일각에서는 4백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3백도 플랜 B로 가지고 있으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 분분한 것 같아요, 의견이. 일단은 이제 당장 2차 예선 돌입하면 한 경기라도 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BCD에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팀 들어와 버리죠. 2위가 되면은 그러면 3차 예선 최종 예선이죠. 3차 최종 예선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 팀 내에서 순위 가려가지고 와일드카드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경기라도 낙마하면 안 돼요. 네, 2차 예선 때. 아주 신중히 치러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팀들이 그 밑으로 5팀 중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하는 뉘앙스는 리스크가 많이 포함된 전술은 계속 좀 실험적으로 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개선의 속도를 높일 필요는 있지만 그런 부분 하나의 옵션으로 지금 당장 이제 2차 예선을 앞두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의 운영은 실수가 완전히 샤비 이니에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빌드업을 강조하는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운영이에요. 그렇죠. 그 운영 속에서 1차 빌드업이 성공이 되면 다이아몬드를 쓰는 것도 우리는 항상 지금
지난번 2번, 이번에 또 이란전까지 해서 다이아몬드의 좌우는 반대발 윙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를 공간을 최근 현대 축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위치로 공략이 들어오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가 창의적인 롤을 수행해주고 황인범 같은 유형이죠. 말씀해 주셨던 좌우는 뭐 이재성이나 네. 이번처럼 나상호 선수가 됐던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선수들 이청용이 됐던 이청용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 권창훈이 복귀를 하면 또 권창훈이 다이아몬드 오른쪽이던 또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 여러 선수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조금 질 높은 상황이 될 수 있고 측면은 풀백들 이번에 이용 선수 아주 좋잖아요. 홍철 뭐 이런 선수들이 측면 날개를 잡아주면서 투톱은 또 유기적인 스위칭을 병행하는 그러한 이제 운영입니다. 그러려면 뒤에서 상당히 미스가 안 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백승호 선수 얘기를 꺼낸 것이 네.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전술적으로. 물론 센터백도 실수하면 안 되죠. 센터백 빌드업이 3백일 때 우리가 저 1차전 때는 윙백들은 다 올라가 버리고 3백들이 1차 빌드업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다이아몬드 때는 백승호 선수가 있어도 나머지 3명이 유기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같이 받쳐줘요. 그러니까 4백 2명과 같이 측면 풀백이 올라가거나 한 명이 살짝 도와줘도 어느 정도는 빌드업 체계가 되는데 그날은 예를 들어서 3백이 있는데 3백이 빌드업을 잘해야 돼요. 패스를. 네. 근데 사실 미드필더들보다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더 확보가 되면서 조금 내려와주는 숫자가 많은데 3백일 때는 아예 그 위에 있는 선수 혼자서 막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선수가 압박을 당해버리면 3백에서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패스는 뭐 김영권이 됐던 김민재 선수가 했던 패스가 좋아도 미드필더만은 못합니다. 탈압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미스가 나오고 힘든 운영이 되면서 압박에서 우리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빌드업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백승호 같은 선수들, 정우영 선수가 혹시 폼이 나쁠 때 또는 백승호 선수 카드는 공격적으로 백승호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롤도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롤을 유사시에 공격을 강화해야 하는 롤로 활용이 될 때 이번처럼 백승호 선수가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주면 정우영 대신 후반에 이건 공격적으로 반전이 필요하다면 그 위치에 백승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롤도 해주면서 공격 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카드를 그나마 지금 했던 운영 중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췄던 운영 계속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의미가 점진적 발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어디 한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되게 미진해 보였지만 눈에는 안 띄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성장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하나의 전술도 담금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담금질돼서 결국은 2차 예선 초반에는 조금 미숙할 수 있어도 점점 개선이 되는 하나의 틀이 될 것이다. 벤투 감독의 목표는 월드컵 본선 진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예선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실전같이 지금 여기서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 숫자도 그렇게 실전처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라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담금질을 해가고 있는 벤투호가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계속 기대하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